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 찍습니다. 포천 딸기 힐링팜이 오늘 9월 13일 드디어 이번 2사 2호 시즌 딸기 정식을 하는 날이에요. 지금 6시에 나와가지고 정식하는 거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심는 묘는 제가 함양에서 가져왔고 100점짜리 묘는 구하기 힘들죠, 사실.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우리 청년 농업인, 특히나 우리 한농대 나오신 우리 청년 농업인에게 이렇게 이제 5년 내내 지금 받고 있어요. 매년 이 육묘를 재배하는 노하우라든지 제가 해년 이제 올해는 못 갔지만 매년 그 함양 육묘장을 방문하면서 기르는 이제 방식들을 많이 옆에서 지켜보고 모에 대한 어떤 병력이라든지 약재 처방이라든지 화합이나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상 피드백을 듣고 이렇게 작물을 심는데 어제 검경을 했어요. 어제 5개 검경해서 5개 전부 3단계 이상의 분화가 됐습니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거는 무조건 분화된 묘를 심자. 제가 작년에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실패를 했죠. 1년차, 2년차, 3년차는 분화가 되지 않은 묘를 심어서 화유도를 해서 11월 다 첫째 주 11월 2, 3일 정도에 수확을 다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소득을 얻었고 하지만 작년 시즌에는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근데 제가 1단계에서 2단계에 넘어가는 시점에 심었어요. 9월 1일 날. 근데 그 당시 꽂는 분화가 되지 않고 바로 잎이 나와버렸죠. 잎이 2장 전개되는 바람에 화분화 유도 완전 실패하고 화분화 검경을 좀 소홀히 했던 부분 때문에 제가 12월 말에 땄습니다. 그 전년도 대비 매출 손실을 봤을 때 1억 원이 날아갔어요. 1억 원이. 자, 이런 것처럼 이 딸기 농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올해 같은 경우는 화분화 검경을 꼭 하고 심기 위해서 어제 검경 결과가 화분화 3단계로 다 5개 모종 다 나왔기 때문에 심어서 공격적으로 이제 기를 예정이에요. 일단 오늘 내일은 어떤 균제 정도만 좀 주면서 이틀 정도 이제 뿌리 발근을 하기 위한 충분한 수분 공급과 이 환경 관리만 해주고 나서 그 다음 공격적으로 이제 이씨 넣어주면서 바로 해 보여주면서 뿌리 내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딸기 재배는 여러 가지 어떤 정형화된 가이드는 되어 있지만 기르는 방법은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의 지역에 맞게, 상토에 맞게, 이 온실에 대한 형태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현장에 적응하셔가지고 기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힐링팜은 작년에는 삼목묘 5,000주 정도 우리 상주 혁신밸리에 삽수 채취해가지고 아주 우리 학생들이 잘 길러주셨고,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 보이시는 버티컬팜 가지고 제가 새로운 개념의 어떤 육묘장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연동온실에 대한 어떤 격리시켜서 또 하나의 육묘로 하이브리드 전환을 하는 것도 시도를 할 거고요. 또 올해 제가 부지 확보를 못했어요. 뒤에랑 옆에 땅을 매입하려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실패했어요. 먼저 이제 옆에 땅은 문화재 지역이에요. 문화재 지역이라 청토도 못합니다. 그래서 온실 당연히 못 짓겠죠. 그러한 이 용도 지역이 보존관리든 생산관리든 절대 농지든 문화재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우리가 농지를 매입할 때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청에다가 심의까지 올렸는데 불가 판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기는 평생 변호사밖에 안 되는 농지이기 때문에 매입을 포기를 했고, 또 뒷로는 우리 주인분께서 안 파신다 그래가지고 천상 제가 농지은행으로 임대한 저기 1800평 여기서 굉장히 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지금 시설 채소로 시금치 재배하고 있어요. 시금치 값 엄청 좋죠 지금. 그래서 지금 거기 1800평은 시금치가 들어가 있어요. 내년도에는 제가 있는 설비 내에서 육묘를 위한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어떤 설비를 또 도전하려고 합니다. 9월 13일 새벽 6시인데 자, 우리 이 딸기묘 화분화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요번에 제가 완벽한 또 변화를 줬죠. 우리 힐링팜에. 또 저희 힐링팜 아시겠지만은 매년 하우스를 부시고 다시 짓는 걸로 유명하죠. 자, 요번에 어떤 게 변했냐면, 자 보세요. 모든 배지를 아주 가성비적으로 가장 싸게 지을 수 있는 설비로 바꿨습니다. 야, 그전에는 제가 이 갑바 배지 위에다가 화분 포트에서 계열 포트로 썼었죠. 자, 그런데 그걸 다 걷어내고 통배지로 다시 왔어요. 옛날 방식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첨단 시설인 업앤다운 행잉거터의 드리퍼 방식에서 결국은 완전 처음에 수경재배에 도입되었던 갓바지에 타공 갓바지에 통배지로 왔어요.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이 있고 저만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과 제가 운영하는 이런 방식들이 이게 더 맞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자, 하지만 이거 말고도 저기 버티컬팜은 여전히 개별 화분 포트로 정량의 물을 넣어주는 설비를 다 해놨고요. 이 딸기 농업하는 데 있어서는 정답이 없어요. 본인의 어떤 자본력과 투자 대비에 대한 수익성, 이런 부분들을 꼭 보셔야 되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자기에 대한 재무 진단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경영에 들어가는 비용, 또 예상되는 수익들은 계산을 다 해가지고 하셔야 돼요. 자, 우리 포천 딸기 힐링팜 이 전체적인 설비는 제가 딱 3년 만에 모든 설비에 대한 융자를 다 갚았죠. 자, 이런 식으로 본인들에 대한 어떤 보조 사업에 대한 부분, 또 그게 없다라면 융자 자금에 대한 부분, 또 자본력, 이런 여러 가지들 따져가지고 내가 그 시설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피트모스 상토를 썼는데, 제가 올 코코피트하고 혼합 상토도 하고 5대5, 3대7 다 써봤어요. 요번에 이 코코피트 상토를 한 이유는, 일단 또 제가 시설원에 기술사다 보니까 안 해보면 안 되죠, 교육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요번에는 이 피트모스로 딸기 세균의 어떤 최적화된 환경을 또 도전을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피트모스랑 코코피트랑 혼합상토에 대한 어떤 차이점 제가 말씀드렸죠. 자,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CEC, 양이온 치환 능력에 대한 부분이 있죠. 피트모스 엄청나게 좋아요. 한 120, 150 나오는데, 일단 코코피트 대비해도 몇 배가 더 높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칼슘, 마그네슘, 칼륨과 같은 이 과를 수확할 때 필요한 양분에 대한 이 교환 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물 관리만 잘하게 된다면 피트모스가 굉장히 좋다. 뭐 코코피트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각각의 어떤 이 상토는 물리적인 장단점에 대한 특징이 많아요. 펄라이트나 코코피트는 또 갖고 있는 어떤 통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이 좋지만, 이런 피트모스 같은 경우는 보비력이나 이런 어떤 흡수력은 굉장히 좋아요. 또 물을 머금고 있는 함수 능력도 굉장히 좋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어떤 통기성이라든지 배수성이 나쁘겠죠. 우리가 물 관리를 잘못하면 얘는 바로 실패할 가능성이 커요. 호습할 때 내가 지하수 pH가 7이 넘어, 안반수야, 중탄산이온이 높은 거야, 뭐 HCO3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죠, 이 성분 내 알칼리도가. 자, 그런데 포습을 내가 그냥 계속 그 원수 처방으로 그 원수로 계속 넣어줘.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되냐, 얘가 머금고 있는 전체 이 배지 밸런스에 대한 pH는 7이 넘어가요. 그러면 얘 작물 심고 물을 주고 pH 조절을 한다 하더라도 얘가 이 작물이 원하는 약상선의 5.5에서 6.5에 대한 pH 조건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뭐가 나오냐, 철갈핌이 나올 수 있어요, pH가 7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피트모스를 쓸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이러한 비료주는 부분이나 물 관리에 대한 부분이 정립 좀 되시면 좀 더 사용하기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제가 피트모스로 사용을 했고, 이 포천딸기 힐링팜은 이렇게 약 35,000주를 정식을 하고요, 오늘 이 화합분화 3단계가 된 모종을 전체 정식을 합니다. 그 하이브리드 스마트팜 버티컬 같은 경우는 제가 특허 등록을 완료를 했죠. 그래서 수직형 하이브리드 버티컬 팜을 가지고 요번에도 5,000주를 제식을 합니다. 총 24평에서 5,000주가 제식이 돼요. 초밀식 재배지만 그 초밀식 재배에 대한 여러 가지 생리적인 장애, 또 생리적인 문제들을 제가 ICT 스마트팜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스마트팜에 대한 어떤 이 오해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팜은 내가 노지든 연동이든 단동이든 유리온실이든 버티컬이든 ICT와 같은 스마트 기기 설비만 도입하면 스마트팜이 되는 거예요. 저기 뭐 한 20만원, 30만원만 투입해도 ICT 설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팜에 대해서 너무 고가다, 투잡이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저 옆에 그 단동하우스 40동에 대해서 이 ICT 스마트팜으로 전환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6,000평, 7,000평 되는 곳에 이 ICT 스마트팜 설비를 굉장히 또 저비용으로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외국인 한 명을 배치할 필요가 없이 자동 물 관리와 어떤 이 ICT를 통해 가지고 작물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다 해놨습니다. 이 딸기 시즌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바쁜 시즌이 되겠죠. 지금부터 이 물 관리와 이 작물 정식 후에는 오히려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방치하시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얘네들이 뿌리가 잘 정착되게끔, 또 이 생육이 잘 되게끔, 또 입정계, 그 다음에 꽃대가 잘 나오게끔 여러분들이 성심성의껏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스마트팜 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보조사업에는 항상 시공사와 감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시공사가 감리를 같이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청년분들이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시공사와 감리사는 견제관계여야 돼요. 견제관계. 자, 그런데 감리사가 도장을 찍어줘, 돈이 집행이 돼버려, 그러면 시공사는 빠지게 돼 있죠. 거기에 대한 하자부서 못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감리사를 꼭 시공사가 이렇게 같이 오는 감리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감리사와 시공사는 견제 관계인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시공 단계를 감리사를 통해 가지고 내가 부족한 부분,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야 돼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충남 사업으로 피해 보신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 가지고 제가 한 30개 현장 정도를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꼭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